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는 다음 주 미국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굵직한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테슬라의 주주이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어떤 부분을 특히 신경 써야 하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영상 후반에서는 지난주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영상들 중 어떤 이슈들이 가장 화제가 되었는지 5위부터 1위까지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도 가져볼 건데요. 자, 놀랍게도 이번 주에는 이 테슬라의 별다른 발표도 없었지만 주가가 매우 민감하게 움직였었는데, 그 질문의 답은 다음 주에 좀 숨겨져 있기도 하고, 과연 테슬라는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어떤 것을 살펴봐야 되는지 테슬라를 둘러싼 환경을 미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자, 미국 시간으로 12월 16일 화요일, 미국의 고용지표인 넘팜 페이롤이 지연된 일정으로 발표가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번 고용지표에서는 단순히 월간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 시간이 멈췄다 다시 움직이는 데이터이기 때문인데요. 자,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 이번 고용지표는 만약 고용이 강하게 나올 경우 임금에 대한 압력이 유지가 되고, 임금의 압력이 유지가 된다면 물가는 다시 자극받을 수 있으며, 물가가 자극받게 된다면 금리 인하의 시점은 지연될 수밖에 없고, 이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에는 압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고용이 둔화된다고 발표가 나온다면 물가의 압력도 완화되고 연준의 긴장도도 하락되며 이 성장주에는 오히려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테슬라를 움직일 수 있는 금리 환경이 잘 유지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1차 관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 12월 18일 목요일은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 미국 노동통계국의 11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 이번 CPI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이 10월 CPI 데이터가 일정 문제로 시장에 충분히 소화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장은 지금 물가가 내려가고 있을 거다라는 기대 위에서만 움직이고 있고, 그 기대를 정말 정확하게 검증할 기회는 거의 갖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CPI는 한 달치 숫자가 아니라 지금까지 시장이 믿어왔던 시나리오가 맞았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지에 가깝고, 현재 시장의 기본 예상은 CPI가 완만하게 둔화됐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근원 CPI는 이 추가 상승은 제한적일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시나리오가 유지된다면 이 시장은 물가가 관리 가능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연준은 또 긴축을 급하게 강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며 이 성장주에 다시 프리미엄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CPI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온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고요. 한마디로 물가가 아직 안 잡혔다라는 뜻이고, 금리 인하의 기대가 너무 앞서갔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테슬라의 주가는 실적과 무관하게 다시 한번 압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CPI의 발표는 테슬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과연 어떠한 결과로 나오게 될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닝 캘린더를 한번 본다면 테슬라의 이름은 없지만 테슬라 대신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업들이 대거포진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확인해 볼 것은 마이크론이고요. 이 회사의 실적은 AI 인프라에 현재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마이크론이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내놓는다면 AI에 대한 투자 사이클이 계속 유지된다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고, 이 FSD와 AI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테슬라에게도 매우 우호적인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마이크론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가이던스를 낸다면 AI 전반에 대한 기대가 식을 수도 있고요. 또 이 발표되는 어닝에는 나이키와 페덱스도 있는데, 두 회사는 각각 소비 심리와 글로벌 경기의 체력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들의 실적은 지금 소비자가 얼마나 버티고 있는지, 또 경기는 연착륙인지 아니면 둔화되고 있는지 이 궁금한 질문에 답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테슬라는 결국 소비와 경기, 금리 이렇게 세 축 위에 올라가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 다른 회사들의 어닝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관심 있게 이 기업들의 어닝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님들은 이번 주 발표되는 어닝과 여러 경제 지표가 기회일지 아니면 경계가 필요한 구간일지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럼 지난주 오늘의 테슬라 뉴스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이슈들을 5위부터 1위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5번째로 가장 관심을 받았던 영상은 리비안의 자율주행 관련 대용 발표를 다룬 영상이었습니다. 이 발표가 중요했던 이유는 리비안이 이 발표를 계기로 자율주행 시장이 다시 한번 라이다 중심의 진영과 카메라 중심의 진영으로 명확히 갈라졌기 때문이고요.
리비안은 라이다 기반 접근을 했고 테슬라는 여전히 AI와 카메라 중심의 전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서로 다른 선택이 가져올 비용과 확장성 그리고 규제의 리스크를 비교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에겐 의미 있는 영상이었고요. 그럼 어떤 영상이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리비안 발표를 보고 나면 많은 분들이 웨이모도 라이다를 쓰고 리비안도 라이다를 쓰는데 요즘 자율주행을 한다는 회사들이 전부 라이다를 쓰고 있으면 이 테슬라만 카메라로 가는 것은 잘못된 길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착각에 가깝고요. 왜냐하면 라이다를 선택하는 회사들은 이 카메라라는 방식이 틀린 게 아니라 카메라 기반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리비안과 웨이모, GM 크루즈 같은 회사가 라이다를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인데요. 바로 실주행 데이터를 대규모로 확보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고, 이 카메라 기반 E2E 자율주행은 막대한 실주행 없이는 절대 작동할 수가 없으며 테슬라가 E2E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매우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FSD의 사용자가 수백만 명에 달하며 주행 누적 데이터는 수백억 킬로미터에 달하고 매일 전 세계에서 새로운 주행 영상이 실시간으로 모이고 있고 데이터 센터와 도조 같은 학습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E2E 방식의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반면 리비안은 판매량이 제한적이고 E2E를 학습시킬 만큼의 주행 영상이 없으며 대규모의 데이터 센터의 존재에 대한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카메라 기반 E 하고 싶어도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이런 회사들은 라이다와 HD맵의 조합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미 만들어진 지도 위에서만 자율주행을 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이다를 쓰는 회사들은 대부분 이 카메라뿐만 아니라 라이다와 레이더 이렇게 여러 가지 센서를 쓰니 훨씬 더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실제 시스템에서는 정반대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여러 센서를 섞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부정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예로 라이다는 앞에 뭐가 있다라는 거리만 알려주고 카메라는 앞에 뭐가 있다라는 이미지만 알려주는데, 이렇게 되면 AI 칩은 멈춰야 될지 가야 될지 인식 단계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자동차의 특성상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량에서 0.1초의 판단 오류는 곧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한 개의 센서인 카메라로 세 개를 이해하는 구조라서 센서 간의 충돌 자체가 없고요. 최근 테슬라가 물체를 인식하고 반응하는 속도의 테스트에서는 약 0.64초라고 알려진 적이 있을 만큼 테슬라의 카메라를 이용한 인식은 굉장한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모델인 E2E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고요. 라이다 진영처럼 센서끼리 서로 다툴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정리해본다면 리비안이 공개한 기술은 분명 의미 있는 한 걸음이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더 큰 의미는 바로 자율주행이 이제 누가 먼저가 아니라 이 누가 완성하느냐의 단계로 점점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완성의 기준을 사실상 테슬라가 만들어 놓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 리비안은 칩을 만들었고 웨이모는 라이다로 안정적인 데모를 보여주고 있지만 지도도 없이 센서 간의 충돌도 없이 도시 전체를 스스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실제 로보택시 서비스를 구축하려는 회사는 지금까지는 테슬라뿐인 상황이고요. 앞으로 우리는 리비안이 실제 도로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지, 또 라이다 기반 회사들이 지도 없이 얼마나 확장이 가능한지, 또 테슬라가 3주 후 공개한다라는 이 무감독 FSD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같이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위 영상은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둘러싼 이 VR 원격 조작 논란을 다뤘던 영상입니다. 이 영상의 핵심은 조작이었냐 자율이었냐라는 이런 논쟁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옵티머스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됐었는데요. 영상에서는 옵티머스를 당장의 완성 제품이 아니라 이 학습 중인 플랫폼으로 봐야 한다라는 시각으로 바라봤고,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댓글에서도 가짜다 또 실망이다라는 댓글도 많았지만 이 기술 개발의 실제 흐름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럼 어떤 영상이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영상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열린 이 오토노미 비주얼라이즈드 행사에서 촬영된 영상이라고 하고, 이곳에서 옵티머스는 물병을 나눠주면서 이 간단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자, 하지만 SNS에 올라온 영상을 보게 된다면 이 옵티머스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가는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 이 넘어가기 전 양손이 얼굴 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고, 마치 VR 헤드셋을 벗는 듯한 동작과 이 동일한 모션을 취하면서 뒤로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비판적인 언론인 일렉트랙은 누가 봐도 VR 헤드셋을 벗는 동작이라고 말하며 로봇이 장비를 착용하고 있진 않았지만
이 조종자가 장비를 벗으면 로봇은 그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한다고 말하며, 여태까지 테슬라는 원격으로 조종하고 있었다라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자,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원격 조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놀라고 있고, 또 테슬라가 말했던 자율 로봇은 거짓인 게 아니냐라는 의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많은 언론들은 이 장면을 정황 증거처럼 사용하면서 테슬라의 로봇이 아직 자율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언론들과 테슬라의 부정적인 언론들이 말하는 그 주장을 모아보면 핵심은 4가지로 구성되는데, 이 자율적인 시연이라고 말을 하던 테슬라였지만 실제로는 이 원격 조정이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그동안 AI를 기반으로 한 이 자율적인 로봇의 움직이라고 말했지만 이번 영상을 보게 되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되고요. 또 로봇이 쓰러진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마지막 손동작은 이 로봇이 자율이 아니다라는 증거로 사용된다고 말하고 있고, 이 전반적으로 이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테슬라가 이 로봇을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직 한참 멀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렉트랙에서는 이 넘어지는 로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넘어질 때의 손동작이 바로 감춰져 있던 비밀을 열어내는 진실의 순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테슬라가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로봇처럼 보이게 하려고 쇼를 하고 있다가 이 모든 것이 공개되었다라는 굉장히 공격적인 어투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2023년 AI 데이와 2024년 도조에서 발표 이후 이 VR 기반 인간 모션을 이용한 이 시연 학습을 공개적으로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2024년 위 로봇 행사에서는 연구원들이 VR 헤드셋과 이 모션 트래킹 장비를 이용해 옵티머스에게 동작을 직접 보여주며 학습시키는 방식을 사용했다라는 증언도 나오는데요. 이 텔레옵은 원래부터 옵티머스 개발 과정에 포함된 공식 기술 같은 것이고, 이런 VR 기반 인간 모션을 가지고 학습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공개된 내용이고 업계 표준이기도 합니다. 이 로봇을 학습시키는 방식은 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많은 로봇 회사들이 비슷하게 접근하고 있는데, 이 초기에는 인간이 동작을 직접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로봇이 인간을 모방해서 학습을 하며 그 학습 과정이 수천과 수만 번의 반복 속에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이 과정은 자율주행 AI가 운전을 배우는 방식과 거의 동일한데요. 이번 부분의 논란의 진짜 핵심은 바로 영상 속 손동작이 이 VR 헤드셋을 벗는 사람의 모션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점이고, 이 점은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3가지 해석도 가능한데요. 이번 행사는 이 실시간 대중에게 시연 중인 행사이고, 이 넘어질 경우 관객과 장비 또 안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백업 텔레 오퍼레이터가 준비되어 있을 가능성도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테슬라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이유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테슬라가 마지막 손동작을 보면서 이 진짜 증거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없으며, 어쩌면 이런 행동은 이 기존의 학습 패턴이 튀어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고, 이 AI가 과거 학습의 패턴을 잘못 재현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문제인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 주 2위 영상은 비교적 최근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이 트럼프의 AI 행정명령과 연준의 금리 환경의 변화를 함께 다루면서 이 테슬라에게 어떤 구조적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를 다뤘습니다. AI 규제의 완화 흐름과 금리 인하의 기대, 그리고 자율주행과 로보택시로 이어지는 테슬라의 사업 구조까지 지금 테슬라를 둘러싼 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과연 어떤 뉴스였고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제부터 영상을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트럼프의 AI 행정명령 이야기로 넘어가면요. 이번 행정명령의 핵심 메시지는 주들이 각자 AI 규칙을 만들면서 미국 전체가 규제의 미로가 되는 것을 막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AP통신의 보도에 따르게 된다면 트럼프는 50개 주에서 50개의 승인을 받으라고 한다면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고, 행정명령은 법무장관에게 주 법률을 대응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게 했고, 상무부에게는 문제가 되는 규제 리스트를 만들게 하며 AI 법을 가진 주에 대해서는 연방 자금의 제한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강력한 행정명령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AI 규제를 없앤다가 아니라 AI 규제가 주마다 현재 AI에 대한 규제가 주마다 다른 50개 버전으로 난립하고 있는 구조를 흔들겠다는 것에 가깝습니다. 자,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AI 행정명령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AI는 이미 우리 일상에서 정보 검색의 정도가 아닌 이 사람을 선택하는 일 또는 결정하는 데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자, 채용에서는 누구의 면접 기회를 줄지, 금융에서는 대출을 줄지 말지, 의료에서는 보험을 승인할지 말지까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주 정부는 AI가 개인을 평가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정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그렇기 때문에 주정부들이 특정 개인정보의 수집을 제한하거나 기업의 투명성을 요구하거나 이 차별의 위험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주만의 규정을 따로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아무래도 연방정부는 큰 방향을 잡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주 정부들이 이런 AI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빠르게 움직였던 결과 이 50개의 주가 다양한 AI 관련된 법을 따로 가지게 만든 사건이 만들어진 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AI와 크립토 정책을 이끌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분은 이번 행정명령에서는 가장 과도한 주의 규제를 문제 삼을 뿐 아동의 안전과 같은 조치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이번 행정명령을 설명하고 있고, 한마디로 이 행정명령이 노리고 있는 것은 AI 산업 전체를 무법지대로 만들겠다는 게 아닌 50개 주가 제각각 규칙을 만들어서 기업을 멈추게 만드는 기형적인 구조를 연방 중심으로 다시 정렬하겠다라는 시도에 더 가깝습니다. 자, 이제 과거로 시간을 되돌려봐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선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트럼프는 전통적으로 내연기관의 중심의 정치의 언어를 쓰고 있고, 이 당선 이후의 정책의 흐름만 봐도 전기차 보조금의 축소와 폐지, 크레딧의 약화, 또 이 내연기관차의 연비 규제 완화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었습니다. 자, 겉으로만 본다면 테슬라에게 손해보는 선택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관점을 좀 바꾸면 일론 머스크의 배팅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전기차의 보조금은 현재 분기 판매에는 영향을 주지만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는 이 테슬라가 가려고 하는 자율주행 시장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이 테슬라가 진짜 크게 먹을 파는 차를 파는 곳이 아닌 자율주행이 전국 단위로 열릴 때 열리고, 테슬라가 가려던 길을 막고 있었던 것은 바로 주마다 다른 AI 관련 규칙이었습니다. 자, 테슬라의 접근은 어떤 도시, 어떤 구역만 달리는 지오펜스 관련 전략이 아닌 어디서든 달릴 수 있는 범용 자율주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50개 주의 규칙이 다르게 된다면 이런 전략은 매번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 보조금과 크레딧 같은 단기 손익이 있더라도 자율주행의 전국 단일 규칙이라는 가장 중요한 것을 얻어오는 결정을 하는데, 이번 행정명령은 바로 일론 머스크가 그토록 원했던 통합적인 자율주행에 대한 행정명령이 시작된 것이고, 이 트럼프 대통령을 도왔던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난주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1위 영상은 바로 이 영상인데, 테슬라의 무감독 자율주행 그리고 3주 후 공개라는 시간표가 제시된 이슈였습니다. 이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의 관심까지도 함께 끌어냈었는데, 이 영상이 중요했던 이유는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이번에는 일정과 함께 나왔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그 발언이 과거의 행동 패턴과 어느 정도 일치해 왔다는 점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갑자기 3주 후라는 구체적인 발언을 했는지, 그리고 테슬라에게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일론 머스크의 발언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일론 머스크는 인터뷰에서 테슬라의 무감독 자율주행이 거의 다 해결된 상태라고 말했고, 3주 안에 오스틴에서 사람이 타지 않은 테슬라가 실제로 운행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거의 다 해결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말은 상업 서비스에 올려도 되는 단계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주, 올해 12월 말을 뜻하는 바로 이 기간은 이 추상적인 날짜의 개념이 아닌 정확한 시간을 표시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제는 운전석에 안전요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서비스를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스틴의 로보택시는 운전석에 또는 조수석에 안전요원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람이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지만, 이제 3주 후면 이 모든 게 사라진다는 것이고요. 이제부터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 더 놀라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하고 있는 AI 행정명령이 겹쳐서 들어오게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AI 규제에 대해서 50개 주가 각각 제한하면 안 된다며 연방 차원의 한 가지 룰로 통일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 지금 미국은 캘리포니아와 뉴욕, 텍사스 등 주마다 AI와 자율주행에 관련된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테슬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구조입니다.
만약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실제로 힘을 가지게 된다면 자율주행과 로보택시도 연방 단일 룰에 따라 한 번에 확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트럼프의 연방 룰이 통일되게 된다면 가장 먼저 성공 사례를 보여주게 되는 것은 바로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엄청난 리스크도 함께 따라오는데요. 이미 한번 봤던 GM의 크루즈 사태입니다. 크루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무인 로보택시 서비스를 먼저 시작했던 회사인데, 안타깝게도 보행자라 사고가 나는 상황이 발생했고 된 대응이 매우 부실해지면서 캘리포니아는 운행 허가를 정지시켰습니다. GM은 막대한 투자를 했던 크루즈의 로보택시 사업을 사실상 접는 결정을 했는데요. 이 말은 사업 모델이 나빠서 망했다라기보다는 안전 문제 한 번으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무감독 자율주행을 시작한다는 것은 사람이 없는 차를 도로로 보낸다라는 면에서, 또 사고가 나면 모든 것이 회사의 책임으로 정면으로 걸리게 된다는 점, 이 규제 기관의 관심이 테슬라에게 극도로 집중될 것이다라는 점에서 정말 한 번의 사고가 난다면 GM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발언은 이 모든 우려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의 개막은 2026년 6월 1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무감독 로보택시의 시작 시간을 올해 12월 말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2026년 6월까지는 거의 6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이 테슬라 입장에서는 6개월 동안 오스틴에서 실제 도로와 실제 승객, 실제 날씨 속에서 무감독 로보택시를 굴려보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월드컵 시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월드컵이 열리는 도시들을 보게 된다면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의 16개의 도시가 이 경기의 호스트를 맡게 되는데요. 그중 상당수가 이미 테슬라 차량과 슈퍼차저가 깔려있는 지역이긴 합니다. 만약 테슬라가 6개월 동안 실전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된 상황으로 로보택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이 경기장 근처에 셔틀도 운영할 수 있고 공항과 시내까지의 이동에 무감독 로보택시가 투입될 수도 있으며,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되는 대중교통에서 큰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2026년 월드컵에서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공식 파트너가 될 거라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지금 시점에서 3주 후 무감독이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월드컵 개막까지 6개월짜리 실전 리허설의 시간이 열린 건 사실이고요. 이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테슬라가 진짜로 2026년 월드컵 전에 자기들의 기술을 세계 무대에 올려보겠다라는 선언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지난주 오늘의 테슬라 뉴스에서 가장 관심이 많았던 탑5 영상을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상이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다음 주에는 어떤 이슈가 가장 크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같이 한번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